안녕하세요. 메디올 김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석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투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제거하여 신체의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투석은 고혈압, 당뇨병, 사구체 신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만성 콩팥병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콩팥이 기능을 상실할 때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투석을 통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한편 과다하게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투석에는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서 투석기를 이용해 노폐물과 과잉수분을 제거해주는 치료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들 중에 80%가량이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1회당 4시간씩 받게 되며 환자 상태나 자녀 신기능에 따라서 투석 시간이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서 혈액투석기를 통해 요독을 걸러낸 후 다시 몸 안으로 주입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러한 투석 치료를 위해서는 혈관 수술을 통해서 투석 접근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막투석은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복막투석액을 복막투석 도관을 통해 복강 안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투석액이 복강 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복막을 통해 혈액 내의 노폐물과 수분을 투석액으로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집에서 투석을 할 수 있으며 수동 복막투석 방법과 자동 복막투석 방법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복강으로 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즉, 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치료 방법으로 환자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선택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을 만나기 때문에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정맥류나 인조혈관을 통해 혈액투석을 할 경우에는 통목욕이나 수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 2, 3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복막투석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보다 자유로운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막염을 포함한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투석액을 매일 여러 번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죠. 그리고 통목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환자분들 본인에게 맞는 투석 방법을 생각해 본 뒤에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투석 방법을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나 어쩔 수 없는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석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막투석 환자에서 대장암 수술과 같이 복막이 손상되는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투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겠고요. 혈액투석 중인 환자가 부정맥이나 신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이 악화될 경우라면 복막투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에서 복막투석 또는 복막투석에서 혈액투석과 같은 투석 방법 간의 전환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신장내과 주치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을 통해 평가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이 1분간 혈액을 걸러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사구체 여과율이 낮으면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에 콩팥 기능이 조금만 손상되었을 때는요, 일부 사구체가 파괴되어도 남아있는 사구체들이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면
노폐물과 잉여 수분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중증도가 분류되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뉩니다. 5단계, 즉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투석이나 콩팥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것이죠. 투석은 콩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인데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사구체 신경과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돼서 콩팥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말기 콩팥병 상태에서는 요독증이 악화되고 부종, 전해질 불균형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고요. 콩팥 기능을 대신해주는 투석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투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노폐물이나 수분 축적이 지속되고 전신 상태가 악화돼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말기 콩팥병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투석을 시행한다면 식욕 저하, 무기력, 기력 저하 같은 요독증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심장마비,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투석이 필요하다고 들으시면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투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투석 혈관 통로는 크게 펌 카테터라고 불리는 외부 도관과 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로 나뉘는데요. 자기혈관을 이용한 자가 동정맥루와 인조혈관을 이용한 인조혈관 동정맥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 동정맥루와 인조혈관 동정맥루를 포함한 동정맥루를 투석혈관이라고 부릅니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동안 많은 양의 혈액을 투석기계로 순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맥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동맥은 구조적으로 표피 아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석을 위해서 매번 동맥을 찌르고 지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또 동맥을 투석 때마다 찌르게 되면 결국 동맥이 망가져서 괴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한편 정맥은 표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바늘로 찌르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데다 지혈도 쉽죠. 자기혈관을 이용한 자가 동정맥루는 깊은 곳에 위치한 동맥을 정맥에 곧바로 이어 만든 혈관이고요. 투석 바늘이 동맥혈에 도달하기 쉽게 수술해 놓았기 때문에 용이하게 동정맥루에 투석 바늘을 꽂아서 혈액투석기계에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인조혈관 동정맥루는 동맥이나 정맥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에서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인조혈관을 연결하고 이 인조혈관을 투석 바늘로 찔러서 혈액투석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투석혈관 수술은요, 투석을 대략 6개월 이내에 시작할 것으로 예측될 때쯤에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자가혈관을 이용한 자가 동정맥루는 적어도 수술 후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야 성숙되고요. 인조혈관 동정맥루는 수술 후 2주에서 4주 후에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가 동정맥루의 경우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뒤 정맥이 동맥혈을 받아들여 정맥이 확장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것을 동정맥루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고령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정맥루 수술 후에 성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재수술을 하거나 성숙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석에 임박해서 투석혈관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투석혈관 수술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투석을 꼭 일주일에 3번이나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주 3회, 월수금 또는 화목토로 진행되고요.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씩 하게 됩니다. 즉 일주일에 총 12시간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투석 치료의 효율과 환자 생존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의 결과 이렇게 주 3회 그리고 투석을 한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투석을 진행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시간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결국 요독증, 폐부종, 고혈압, 고칼륨 혈증이 안 생기고 삶의 질이 제대로 유지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일주일에 12시간 투석 치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계산으로 풀어보자면 사람의 콩팥 기능과 혈액 투석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사람의 콩팥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하고 정상적인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126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혈액 투석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4시간 동안 혈액 투석을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혈액 투석기로 1분에 약 300cc의 혈액을 여과한다고 가정하면요. 혈액 투석 4시간 동안 여과되는 혈액량은 75리터입니다. 혈액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하니까 일주일에 여과되는 혈액량은 75리터 곱하기 3, 결국 225리터인데요. 사람의 콩팥이 1260리터를 여과하는 것에 비해 18%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정상 콩팥 기능만큼 투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존율과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여과 비율이 18%라는 것입니다. 투석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그래도 잔여 신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주 2회만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 2회 투석을 할 때는 정상 콩팥이 여과하는 혈액량의 단 12%만 여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 6%가량 혈액을 여과할 수만 있다면 주 3회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과 비슷한 생존율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잔여 신기능은 혈액 투석 시작 이후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주 3회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여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주 2회 혈액 투석만을 고집하다가는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혈액 투석 환자분들은 건체중이 얼만가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건체중이란 몸이 붓지 않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면서 기력이 최고일 때의 몸무게를 뜻합니다. 투석을 처음 시작한 후에 적절한 건체중을 결정하게 되며 투석에 적응하면서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건체중을 다시 조절하기도 합니다. 투석을 하기 전에 체중을 측정해서 투석으로 제거할 수분의 양을 결정하고 투석이 끝난 후에는 다시 체중을 측정해서 잉여 수분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동안 건체중보다 늘어온 만큼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투석을 받고 난 후에는 혈압도 가장 좋고 부종도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액 투석 환자분들은 보통 혈액 투석 간의 몸무게가 얼마나 느세요?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액 투석 간에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하면 체액량 과다를 초래할 수 있고 혈액 투석을 할 때 수분 제거를 많이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투석 간 체중 증가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한신장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투석 간 체중 증가 비율은 투석 전 체중이 건체중과 비교해서 4%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제시하는데요. 60kg 성인 환자를 예로 들어 볼 때 투석 간 체중이 2.4kg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투석 간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려면 저염식, 수분 제한과 같은 식습관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이 유지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주 3회 이상,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중강도 운동이란 심장 박동이 약간 빨라지고 호흡이 조금 가쁘지만 운동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체력이 약한 분이라면 처음부터 중강도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낮은 강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운동을 하다가 근육 경련, 구토, 가슴 통증,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리해서 운동을 지속하지 말고 몸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운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투석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